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을 함께하는 글로벌 빅샷 박나윤입니다. 누구보다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집중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책임질 글로벌 투자 전략가 최정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정말 뜨겁게 올라와준 코스피, 이제는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인 국내 증시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바라보셨나요? 네, 지금 제가 허하 막 이러잖아요. 사실은 크게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네. 뭐 숨고르기에 들어갔나요?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왜 현대차는 13%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떨어질 듯 하더니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숨고르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올라가는 종목의 수와 그다음에 떨어지는 종목의 수를 비교를 하면 네. 사실 올라가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ADR 지수라고 하는데 사실 올라가는 종목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주변에 이렇게 여쭤보면 뭐 친구나 후배나 뭐 동료나 아니면은 그 아파트에서 만나는 어르신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보면 주식해서 돈 좀 버셨어요? 그러면은 돈 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느냐, 너무 그 대형주 위주의 움직임이 좀 컸다. 그리고 좀 한 섹터에 좀 몰려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나는 우주를 사고 싶어. 이제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린 그린광학이라고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네, 그린광학을 보면 제가 그거를 아주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벌써 150% 올라갔어요.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네. 150% 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기간이 얼마 안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뭐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그린광학이 좋거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지금 사야 되느냐? 사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느냐? 너무 그 사기 좀 올라서. 너무 올라가서 사기 네. 힘들죠. 그럼 현대차를 한번 따져볼게요. 현대차가 지금 PBR이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뭐 시장 상황을 물어보셨으니까 PBR이 0.7배 정도 돼요. 이게 0.75배 정도 됩니다. 0.75배 정도. 그게 이제 한 열흘 전에는 얼마였냐면 PBR이 0.6배였어요.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50만 원 돌파했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되느냐? 개인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 못 산다는 거죠. 그럼 안 올라간 주식을 막 이렇게 탐구하고 찾고 연관성 있는 뭐 테마주를 좀 찾고 뭐 이러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사면 잘 걸리면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사는 꼴이 되는 거니까 잘 걸리면 올라가서 돈을 벌 수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숨고르기라기보다도 너무 한 곳에 쏠려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게다가 네.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 PR이 한 10.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2,500대의 PR 있죠. 그때랑 사실은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PER 20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물어보실 수 있지만 네. 그만큼 실적이 올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주로 계속 연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에 코스피의 전체 영업이익이 한 240조 정도 됐나요? 뭐 근데 2027년도 가면 물론 내년 얘기지만 삼성전자 혼자 240조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5천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1 플러스 1은 2다 이러면 사람들이 안 놀라잖아요. 네.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실적이 올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리레이팅이 됐느냐?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달라서 우리나라에 주는 멀티플이 바뀌었느냐? 아니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분히 실적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이 좀 대형주 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또 글로벌 빅샷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이야기도 함께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제가 이제 저도 내일 모레 이제 뭐 제 얼굴 보시겠지만 이제 한 30줄에 접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네, 맞아요. 예,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거의 40에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 있잖아요. 겪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코로나 겪을 때도 사실은 그 처음이었잖아요. 처음이었죠. 그런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그것도 되게 신기하게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 예, 굉장히 신기했죠. 해외에서 만나고 뭐 그렇죠. 이런 신기한 것들에 버금가는 일들이 생겨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이 그린랜드를 차지하고 싶다. 그린랜드는 사실은 덴마크형인데 덴마크면 나토 아닙니까? 그럼 나토랑 한판 붙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80년 만에 동맹이 흔들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린랜드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정말로 감이 안 잡혀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린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골든 돔이라는 거 설치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뭐 미사일 방어 체계 같은 거. 그다음에 광물 채굴권을 좀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주권은 유지하되 미국의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 권리하고 광물 채굴권을 부여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혼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꾸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 간에 언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린랜드가 미국 땅은 아니잖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예. 언쟁이 있으면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 뭐 다보스에서 이제 특별 연설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미국은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고 그리고 ACI라는 유럽의 나토의 법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ACI라는 법령이 뭐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의 슈퍼 301조 뭐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뭐냐면 누가 나토를 불법적으로 건들면 무역과 관련된 경제 관련된 이런 이슈를 갖다가 불법적으로 해하면 우리도 상대방을 이 ACI라는 법에 따라서 우리도 소위 말해서 반격, retaliate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또 다수의 나토가 다수결로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 조사만 해도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토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러면은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좀 헛갈려요. 그러나 어쨌든 한 줄로 말씀드리면 노이즈가 분명히 좀 꽤 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있죠. 주식시장은 덜 흔들리죠. 그럼 왜 덜 흔들리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주 좀 쉽게 얘기를 들자면 미국이 유럽과 싸워? 옛날엔 중국과 싸우더니 또 미국과 싸우네. 그러면은 유럽에서 제일 많이 만드는 건 뭐예요? 제일 잘 만드는 거. 많죠. 독일 기계 잘 만들고 다 만들지만 자동차 잘 만들잖아요. 자동차. 다 있지 않습니까? 머세디스 벤츠, BMW, 아우디, 뭐 폭스바겐 뭐 다 있는 게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차 수출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머니 플로우, 소위 말해서 돈의 움직임, 머니 무브먼트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미국을 조금 꺼려할 수 있고 유럽을 꺼려할 수 있죠. 꺼려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런 노이즈가 자꾸만 나오면. 그러면 이머징 마켓에 귀를 기울일 수뿐이 없어요. 그럼 이머징 마켓의 넘버원 대빵은 누구냐? 우리나라죠. 지금은 수익률로.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반도체를 70%를 들고 있으니 네. 그러면은 이거 봐라. 한국에 좀 투자를 많이 해야겠네. 이런 센티멘트가 또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 예상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하나 정확한 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전반적으로 거시적인 시장 흐름 짚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수급 쪽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상향을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이 또 현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이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되게 편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연기금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네.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비중을 높이고 그 대신에 미국 시장의 비중을 낮추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제 밑에 있는 펀드 매니저랑 이제 회의를 합니다. 원탁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저는 공무원이고 월급장이죠. 그 다음에 시장을 30년 동안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정하느냐? 이렇게 정하죠. 그래.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연기금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략적인 거가 있고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로 이제 늘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국가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 전술적인 것은 tactical asset allo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2%포인트 늘릴 수 있습니다. 줄일 수도 있죠, 당연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다 하게 되면 약 한 20%까지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앉아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할 수뿐이 없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 사면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할 수뿐이 없어요. 네. 왜냐? 첫 번째 안정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욕을 안 먹어야 되고 세 번째 책임을 온전히 다 지기도 어려운 거고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물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살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살 수 있고 뭐 다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일정 부분 비율대로 매수를 하는 게 패시브 자금처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이럴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예. 네, 이런 수급 환경 속에서 또 최근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테마 로봇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를 공개한 이후 주가 흐름도 상당히 인상적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또 2주, 3주 전이었죠.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 홈페이지에 대표님께서 이제 현대차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리포트를 또 발행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관련해서 또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는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사실은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나서 그 전후로 제가 이제 두 개의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 제 와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빅샷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먼저 한 장짜리 밸류에이션 원 페이저라고 그러는데 리포트를 한번 띄워주시면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좀 약간 전문적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첫째는 그럼 그 당시에 현대차가 PBR 몇 배로 거래되고 있었냐를 봐야 됩니다. 0.6배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현대차가 PBR 몇 배로 거래되면 이게 적정하냐? 라는 것을 이제 제가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오른쪽 박스 보면 이제 돼 있는데 위에 K2라고 돼 있는 것은
저거는 이제 자본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입니다. 기대 수익률이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지금 ROE가 돼 있는데 ROE가 8% 제가 빨간 걸로 표시해 놨는데요. ROE가 8%고 기대 수익률이 한 7, 8%만 돼도 네. PBR이 1.2배, 1.3배가 됩니다. 예. 지금의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로봇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로봇이 이 현대차에서 일하는 분들을 한 30%만 대체를 하면 영업이익률은 한 2, 3% 올라갈 것이고 ROE도 2, 3%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PBR은 1.2배, 1.3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를 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027년에 뭐 시총이 100조가 되는 그런 가치가 되면 현대차는 테슬라 비슷하게 그러니까 테슬라만큼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에 이제 IPO가 상장이 돼 있으니까 테슬라는 지금 PER이 150배에다가 PBR이 7배거든요. 예,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대차가 그러면 0.6배 PBR로 거래되는 게 맞느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 인력을 30% 대체하고 그렇게 되고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PBR은 2배에 가도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우리 뭐 회원 고객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이것은 목표가가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 또 똑같은 리포트지만 아주 비슷한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그 녹색으로 된 겉페이지만 표지 페이지만 보여주시면 표지 페이지 나오고 있네요. 이 표지 페이지에 나온 거 요 논리대로 주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주 전에 이렇게 발간을 해서 네. 우리가 상당히 이제 그 운 좋게도 또 뭐 겸손해야 되잖아요. 주식은 좋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시간이죠. 최성민 대표님이 직접 선별하신 유망주, 과연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글로벌 빅샷의 최성민입니다. 오늘 또 두 종목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 시장에서도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많고 그다음에 웬만한 로봇 관련주들은 뭐 정말 그 스카이로켓 하고 있다. 굉장히 큰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간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왜 다시 네가 소개를 하느냐 이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로봇 관련주가 2026년도에서부터는 테슬라가 뭐 10만 대 공급을 한다고 그러고 2028년도부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또 양산을 하고 있다, 뭐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HL 만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HL 만도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미 주가는 꽤 상승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보티즈나 하이젠 RNM이나 아니면 뭐 사면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로봇 관련 종목들은 HL 만도보다도 훨씬 더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죠. HL 만도는요, 액추에이터 선행 개발을 진행했고요. 현재 사족 보행 로봇을 이미 관련된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그리고 포텐셜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외 유망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업체의 액추에이터를 앞으로 납품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마 T사가 유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 납품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빨간 박스를 여기다 쳐놨어요. 뭐냐면 작년도 3분기가 최저점이었고요. 이렇게 이제 마진율이 매출액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당연히 실제적인 성장은 2027년부터 이루어지긴 하지만 로봇의 포텐셜, 소위 말해서 멀티플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럼 PR을 몇 배를 줘야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한 20배는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한 7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10만 원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HL만도 굉장히 안정적인 주식이고 실적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아주 좋은 로봇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중소형 로봇주와는 조금 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HL만도를 좀 유심히 좀 살펴보시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PSK 홀딩스입니다. PSK 홀딩스, 예, 맞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요즘과 좀 트렌드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는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장비 업체들은 사실은 올라가는 것은 좀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서 테크인 같은 거는 또 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반도체 장비 업체를 어떤 것을 골라야 되고 어떤 것이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우리가 과거에 한미 반도체 같은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종목 중에 하나가 PSK 홀딩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반도체 장비 업체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COWOS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쉽진 않습니다. AI 반도체를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괴물로 만들어주는 패키징 기술이다. 네, 칩 하나 잘 만드는 시대는 끝났고요. 이제는 연산칩, GPU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HBM, 메모리, 인터포저 이런 한 몸처럼 붙이는 기술이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CWOS다. 이 패키징 기술, 이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HBM과 AI 두뇌를 하나로 꿰매는 기술이 COWS라는 것이고요. 공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후공정 장비 회사는 사실은 PSK 홀딩스뿐이 없다.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전부 이 COWOS, 이 패키징 후공정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주가 임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OWS 후공정 장비 업체인 PSK 홀딩스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한 6만 원대에 있지만 10만 원을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우리는 전공정 노광 장비를 떠올리는데 실제로 돈이 안정적으로 쌓이는 그거는 후공정 장비 업체고 그중에서도 COWS 후공정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제가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상민의 픽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PSK 홀딩스, 하나는 HL만도 로봇 관련 주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성민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흐름과 그 속에서 주목해야 할 업종과 관심주까지 모두 살펴봤는데요. 참고하시고 현명한 투자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글로벌 빅샷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